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 구보석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독해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훈련을 해볼 거예요. 이 문제는 2017년도 언어 이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난파였고, 바다에 빠진 선원 A는 바다에 떠있는 널판을 발견하였다. 널판은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큼 밖에 되지 않았다. 선원 A가 널판으로 헤엄쳐 갈 때 마침 미처 붙잡을 것을 찾지 못한 선원 B도 널판 쪽으로 헤엄쳐 왔다. 선원 A와 선원 B는 동시에 그 널판을 붙잡게 되었다. 두 사람이 서로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널판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선원 A는 둘 다 빠져 죽을 것을 걱정해 선원 B를 널판에서 밀어내었다. 결국 선원 B는 물에 빠져 죽었고 선원 A는 구조되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카르네 아데스가 만든 가상의 사건 카르네 아데스의 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건이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카르네 아데스의 널. 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쟁점이 나와요. 항상 서론의 마지막 그 문장에 쟁점이 나옵니다. 이 사례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형법상 처벌되어야 하는지도 따져볼 만하다. 자, 여러분들이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 쟁점이 아니란 거예요. 여기서의 주된 쟁점은 바로 무엇이냐? 형법상 처벌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 결론은 형법상 처벌되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이 정답만 내면 돼요. 이걸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문제를 읽어보시다 보면은 각각 그 본문에 빠져서 내가 결국 어떤 것이 주 쟁점이었고 내가 어떤 답을 찾아내야 되는지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건 마치 미노타우로스 미궁에서 절대 길을 헤매지 않고 원래 나올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실타래 같은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미리 한번 그 스포를 볼까요? 마지막 문장 보면 윤리적 비판은 몰라도 법적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대충 감상 어떻게 되겠어요? 형법상 처벌되어야 하는지 노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면 돼요. 이렇게만 이해했으면 일단 3분의 1을 먹고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논거들이 각각 소개될 거고요. 그 논증 과정을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범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라고 정리이 된다. 자, 형법상 처벌되기 위해서는 범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범죄를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형법은 어떤 범죄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범죄는 그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져주는 거예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 그 요건을 각각 검토해줍니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의 필요 조건. 이 중 구성 요건이란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형법에 유형화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정의. 형법에 위법한 행위를 형법에 유형화 기술해 놓은 것.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징역에 처하는데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구성 요건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이 구성 요건에 해당할 때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 예. 이는 구성 요건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줘요. 문제 풀 때. 실제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즉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항상 볼 수 없다. 반드시 충분 조건이 아니다 라는 논리적 관계가 보입니다. 자, 100% 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려진 것으로는 정당방위,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방위는 자 이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세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해요. 여기에는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위법한 침해라는 이게 중요한 거죠. 2번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 긴급 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이 현재의 위단, 상당한 이유 이렇게 조건이 있겠네요. 그럼 역시 여러분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가장 큰 차이는 현재의 위법한 침해냐 현재의 위난이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생명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큰 법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같은 법익을 희생시킨 일을 가지고 사회적인 해악을 일으킨 위법한 행위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긴급한 피난은 꼭 위법한 침해로 일어난 위난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다르다. 즉 긴급피난은 반드시 위법한 침해가 요구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 반드시 100% 참이 아니다라는 논리적 관계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당방위 반드시 위법해야 되고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앞의 사례에서 A와 B가 동시에 널판을 잡은 행위는 저마다의 생명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일이었고, 이 상황은 선원 A의 입장에선 급박한 위난이었고, 선원 A의 행해진 위난을 피하는데 절실한 것이었어요. 이런 A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이나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나 그 어느 쪽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뭐가 문제일까요? 예, 위법한 침해가 있다는 거죠.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이 있다는 거고, 이건 반드시 위법하지 않아도 되고. 자, 우선 정당방위 요건을 생각할 때 위난에 빠진 선원 A의 행위에 대한 선원 B의 행위를 정당방위로는 볼 수 없으며, 왜 볼 수 없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면 됩니다. 또한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보호법익이 침해법익보다 훨씬 커야 하는데 이 사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여요? 지금 여기 대우관계가 있죠.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보호법익이 침해법익보다 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해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거의 동등해요. 왜냐면 생명은 비교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긴급피난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논증 과정이 기재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A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책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는 유책한 행위, 곧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여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유책한 행위를 들어서 형벌을 불가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위법성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논증 과정이 하나 있죠.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이 없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증 과정에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되겠죠? 바로 책임성이 포인트일 겁니다. 여기는 책임성이 문제겠죠. 그리고 이게 이 문제의 키워드일 것입니다. 자, 위법성은 개인의 행위를 법질서와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형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 문제인 거죠.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책임의 문제. 책임의 정의입니다. 형법상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의 문제인 거죠.
위법성은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고, 책임은 행위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법성은 법질서, 즉 일반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책임성은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겠네요. 자,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법한 행위 말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기대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 가능성. 비난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이걸 요구를 한다. 즉 이런 필요 조건 관계가 숨어져 있네요.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비판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비난이 가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카르네 아데스, 여기서 윤리적인 비판에 꽂히면 안 돼요. 윤리적인 비판은 여기에 주 쟁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카르네 아데스의 너를 재구성한 사례에서 선원 A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였다면 숭고한 선행임은 틀림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비판은 몰라도 윤리적인 비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비난을 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즉 그런 상황에서 다른 그 B를 넘어뜨려서 죽이지 않는 것이 기대 가능한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즉 책임성이 없다. 그러면 결국 이 지문의 가장 큰 논증은 바로 여기에 있었겠네요. 쟁점은 처벌 가능한가? 처벌 가능하지 않은가? 근데 우리의 정답은 가능하지 않다. 이걸로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사례에 관한 윗글의 이해를 적절한 것은 선언 A나 선언 B의 행위는 모두 위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왜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선언 A의 입장에서는 급박한 위난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 조금 어렵다면은 바로 다른 문제로 가볼까요? 다른 지문으로, 다른 선지로. 선언 B가 만약 선언 A를 밀어 빠져 죽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범죄가 된다. 아니죠. 지금 이건 되게 쉬운 거죠. 쟁점에서 범죄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성이 없고 책임성이 없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냥 가장 큰 쟁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처벌 못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선언 A와 선언 B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요. 구성 요건에 해당해요. 지금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거냐 구성 요건도 되고 위법성도 통과했는데 문제는 책임성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해당합니다. 선언 B에 대한 선언 A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아니죠. 윤리적 타당성은 여기서 아무런 논리적 관계가 없습니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윤리적 타당성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언 A가 선언 B를 살리는 선택을 하였더라도 그것을 윤리적으로 드높은 덕행위를 할 수 없다. 아니죠. 윤리적인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면 숭고한 선행임은 틀림없지만 윤리적으로는 너무 드높은 덕행이지만 숭고한 덕행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이건 주 쟁점도 아니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결국 여기서는 여러 가지 다 쟁점에 관련된 얘기였지만 사실은 어이없게도 쟁점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 전제 조건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쟁점과 논증 과정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이 문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 거죠.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선언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기억이 뭘까요? 기억은 정당방위 그리고 니은은 긴급 피난을 얘기하네요.
정당방위고 긴급 비난이에요.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할 것이죠. 왜냐하면 위법한 침해를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에요. 맞죠? 기억은 선원 A의 행위가 자기에게 닥친 침해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맞죠?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요. 맞죠? 자, 니은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위법성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까 했던 거죠. 맞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정당방위랑 긴급비난이 있는데 얘는 정당방위가 얘에서는 반드시 위법성을 요구하지만, 그러니까 위법한 침해를 요구하지만 얘는 반드시 위법한 침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구조예요. 니은은 선언 A의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그의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따져야 결정될 것 아니죠. 우리가 아까 따졌을 때 책임 문제까지 가지도 않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기업과 니은은 모두 상당한 이유를, 맞죠? 상당한 이유, 아까 요건이 둘 다 있었죠? 똑같이.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참 쉽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어떤 조건, 그리고 어떤 논증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윗글에 따를 때 선언 A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언 A에 대한 책임. 자, 볼까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책임을 따질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A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까지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런 구성 요건과 선언 A의 책임, 그 문제가 지금 어떤 논리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병렬적으로 구성됐던 거죠. 그래서 어떤 구성 요건과 책임은 어떤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어떤 논리적 필연성은, 즉 구성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도 아니다. 예, 이런 논리적 관계는 우리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2번.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적법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A는 책임이 아니죠. 우리 쟁점이잖아요. 쟁점. 책임 없다잖아요. 빠지면 안 되죠. 제가 말했잖아요. 쟁점만 이해하면 벌써 이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선언 A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남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은 이미 위법성을 통과했기 때문에, 구성 요건과 위법성을 통과했기 때문에 책임 유무를 따지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맞잖아요. 구성 요건 따졌고 위법성 통과했고, 자, 구성 요건 오케이, 위법성 오케이, 자, 그러면 책임성을 따져볼까? 이런 순서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유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아니죠. 책임성과 정당방위, 즉 책임성과 위법성, 어떤 논리적 관계를 요구하진 않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책임성이 없으면 위법성이 있다, 뭐 이런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 이런 논리적 필연성을 이 지문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선언 A의 행위가 위법한지는 따져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법규범적인 판단에 비해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윤리적인 비난, 아니죠. 윤리적인 비난은 여기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법적인 비난 가능성입니다. 역시 쟁점을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았느냐에 이 문제를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논증 과정을 한 번만 정리해드리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즉 구성요건, 처벌 가능한가?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은 범죄가 성립해야 되는데,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을 요구한다. 근데 이것은 이 셋 사이에는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순서 관계가 있다. 구성요건, 어떤 알고리즘적인 관계가 있다. 구성요건을 통과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통과하면 그 다음에 위법성.
역시 위법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범죄가 없고 위법성을 통과했다면 그 다음에 책임성 문제를 따져갈 문제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걸렸다.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도 아니고 처벌할 수도 없다. 이런 논증 과정을 갖고 있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뭐 엄청난 대단한 것을 이해할 필요 없어요. 배경 지식을 이해할 필요 없어요. 닫힌 책입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쟁점을 끄집어내고 논증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논증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수능, 국어 혹은 언어 이해를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예. 이 강의로 조금 아쉽다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신다면 제가 다음 지문을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만점을 위하여 구원석TV 여기까지였습니다.